안면윤곽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분들이나 안면윤곽 수술을 배우려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 이제 막 안면윤곽 수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의사분들께도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형 성형외과 대표원장 서범신입니다. 현재 메이드형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만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안면윤곽 수술을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우연치 않게도 전공의 때부터 교통사고 같은 걸로 얼굴뼈가 망가져서 오는 얼굴뼈 골절 수술이나 얼굴뼈 재건 수술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게 또 제 적성에 맞아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얼굴뼈에 관련된 안면윤곽 수술만 진행해왔습니다. 보통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후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눈, 코 수술 몇 년 하시고 다음에 이제 안면윤곽 수술을 접하게 된다거나 또 안면윤곽 수술 어느 정도 하다가 가슴 수술 혹은 눈, 코 수술 같은 걸로 눈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성격이 원래 한번 꽂히면 계속 파고드는 성격이라 그런지 남들 기준에서 어느 정도 너 수술 잘한다 하는 기준이 제 기준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계속 파고들어 가다 보니까 안면윤곽 수술이라는 분야가 정말 넓고 방법도 너무 다양해서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연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공부하고 연구할 분야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국내외 다양한 의사분들의 안면윤곽 수술을 보고 배우면서 느꼈던 거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얼굴뼈 수술이 많구나, 그리고 그 수술마다의 장단점이 다 다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유행하는 수술법 말고 해외 의료진들까지 범위를 넓혀서 수술법을 포함해서 보게 되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안면윤곽 수술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L절골, I자 절골을 이용한 광대축 수술, T나 혹은 C자 절골을 이용한 턱구축 수술, 그리고 긴곡선 사각턱 절제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윤곽 3종 세트 수술이라고 하죠. 안면윤곽 전체 수술 분야에서 약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수술법들입니다. 당연히 잘 알아야 되고요. 안면윤곽을 한다면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기본적인 수술법들입니다. 아마 안면윤곽을 좀 한다는 의사분들 중에서 이 수술 잘 못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제 경험들 바탕으로 얘기했을 때 얼굴뼈는 두께나 모양이나 뭐 신경선이나 연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또 원하는 얼굴형이나 어울리는 얼굴형들이 다 달라서요. 특히 저처럼 뭐 긴턱 수술을 많이 하고 비대칭 안면윤곽 교정이나 안면윤곽 재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윤곽 3종 세트 수술로는 모두 환자를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미용 안면윤곽 분야에서는 60% 정도지, 긴턱 수술, 비대칭 안면윤곽 수술, 안면윤곽 재수술까지 포함하면 아마 한 50% 남짓 해결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재수술 상담이 많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이 잘못된 케이스들을 매일 마주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재수술의 케이스들을 해결하는데 윤곽 3종 수술 세트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안면윤곽 수술법은 안면윤곽 3종 세트 수술 말고 뭐 쉐이빙을 이용하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째는 두피 절개를 이용한다든지, 뭐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구조인 자이고마티코 템포랄 수처 라인을 이용한 광대 축소술이나 긴턱 축소에 최적화된 턱끝 절제술, 그리고 턱끝 무턱 성형에 최적화된 방추형 절골술, 혹은 비밀각을 살리면서 정면 효과를 내는 사선 절제 사각턱 축소술, 그리고 입안 절개나 턱 밑 절개를 이용한 마녀턱 교정술 등이 있고, 이렇게 이런 수술들을 이용해서 윤곽 3종 세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술 방법들을 이용해서 안면윤곽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뼈 이외의 부분들도 고민할 게 참 많은데요. 안면윤곽 수술은 보통 이제 늘리려고 하는 수술이 아니고 축소에 관한 수술이기 때문에 볼막이나 뭐 근육의 재배치, 피하 지방이나 심부볼 지방 같은 연부 조직을 잘 다루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긴턱 수술, 턱이 이렇게 길어서 수술하는 경우에 미용적인 V라인 성형술하고 다르게 이렇게 V라인 수술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긴턱 수술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턱끝이 줄어드는 수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 뼈를 잘라낸 이후에 봉합을 그걸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수술에서 뭐 근육이나 골막에 이런 거 꼬매는 거나 봉합을 페이닥터 선생님한테 맡기거나 혹은 T절골이나 C절골처럼 V라인에 최적화된 수술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봉합을 해버리면 이렇게 턱이 아래로 이렇게 된 마녀턱이라고 해서 턱끝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예방하려면 근육과 골막의 봉합을 넘어서 봉합보다 재배치의 개념이 가깝겠네요. 재배치의 개념으로 상황에 맞게 정말 봉합을 잘 해줘야 됩니다. 뼈 수술이 끝난 후에도 제가 근육과 골막의 봉합 재배치까지 직접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뭐 봉합의 기술이 무슨 그게 기술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뼈를 예쁘게 잘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안면유각 수술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참 많죠. 근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안면유각 수술은 실제로도 위험한 수술이고요. 수술을 하는 의사는 물론 마취과 전문의, 그리고 수술실에 일하는 직원까지 위험한 상황에 항상 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과다출혈이나 기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호흡곤란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물론 출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수술 케이스가 쌓이다 보면 또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특히 재수술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구조가 거의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혈관 손상이 잘 생기고 그런 혈관 손상이나 출혈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면윤곽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분들이나 안면윤곽 수술을 배우려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 이제 막 안면윤곽 수술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의사분들께도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 지혈을 제가 좀 더 잘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과다출혈이 진행될 때는 이 환자를 출혈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금 뼈 수술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나 혹은 병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끝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요즘에는 출혈을 먹게 하는 뭐 기구나 약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것까지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에서는 수술을 지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혈을 하고 상처를 덮고 출혈을 멈추게 한 다음에 뼈 수술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혈관이나 조직들이 안정화되면 다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출혈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도 여태 수술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2번 있었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이런 상황들을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다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분 중에는 오히려 고맙다는 분도 계셨고, 또 이분들 나중에 제가 다시 완벽하게 수술해서 잘 마무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것만큼의 최악은 없죠. 그리고 호흡곤란에 관한 준비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게 평소에 연습했던 기술들이 되게 위급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을 전신마취할 때 제가 직접 기관삽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의 때부터 이어져 오던 습관 같은 건데 항상 안면윤곽을 수술하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저한테 발생할지 모르고 환자분한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하면서 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 상황이 닥치면 저뿐만 아니고 마취과 전문 선생님들도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집도인 제가 기관삽관이나 혹은 기관삽관이 되지 않았을 때 기관 절개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에어웨이로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랑 같이 일하시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볍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기관삽관들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이런 응급 상황들의 대비를 의미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안면윤곽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집도인 제가 절개부터 봉합까지 직접 책임지는 시스템과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두고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술 과정에서 수술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마취과 선생님이 항상 상주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술실 직원들도 저와 손발을 오랫동안 맞춰온 스태프들로 제가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최선을 다해 돕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수술 시간 단축도 시킬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할지 다들 잘 아니까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늘 생각하고 있고 제가 항상 말하고 다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신감은 갖되 자만하지 않는다입니다. 저도 제가 안면윤곽 수술만큼은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 잘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안면윤곽 수술을 다 배웠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서 제가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려도 되겠구나 하는 자만심은 갖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포기하고 환자 본인도 수술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제 수술을 잘 성공해내고 그분이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되던 과정을 보고 있으면 제가 안면윤곽 수술만을 고집했고 연구했던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안면윤곽 수술 이 한 분야만큼은 최고가 되기 위해 다른 수술에 한눈 팔지 않고 1%의 부족함까지도 채우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